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병실 안에는 오직 나 혼자뿐이었다. 삐 하는 야속한 기계음이 사방을 채우는 동안 가늘게 떨리던 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있었던 것도 나였다. 긴 투병 생활 동안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셨고 나는 그 곁에서 밤낮으로 간병하며 아버지가 겪는 고통을 온전히 함께 나눴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눈물로 얼룩진 눈을 닦으며 나는 차디찬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제 아프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그동안의 고단함과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다. 장례식은 눈물과 정신없는 절차 속에서 흘러갔다. 검은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키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만 같았다. 아버지가 남기신 막대한 재산과 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오고 갔지만 내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를 좋은 곳으로 보내드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장례 기간 내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상주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나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3일장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슬픔은 깊어만 갔다. 모든 장례 절차가 마침내 끝이 났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장례식장에는 쓸쓸한 공기만이 감돌았다. 나는 자리에 주저앉아 붉어진 눈을 비비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다. 앞으로 아버지가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왔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정신은 혼미했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할 때였다. 그때 정적을 깨고 장례식장 입구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구두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누군가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그토록 아파 누워 계실 때는 전화 한 통 없던 의붓형 민우였다. 그는 슬픈 기색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빳빳한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서류 가방을 든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민우 형은 나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기묘하게 올린 채 슬쩍 미소를 지었다. 진우야, 고생 많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지. 그의 뒤에 선 낯선 남자가 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들었다. 민우 형의 눈빛은 탐욕스럽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알 수 없는 미소 뒤에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심장이 불길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장례식이 끝난 지 고작 이틀째 되던 날이었다. 아버지가 온기를 잃고 누워 계시던 방에는 아직도 특유의 씁쓸한 양 냄새와 무거운 공기가 가득 남아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문득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했다. 거실을 지나치는데 평소에는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틈 사이로 나지막한 목소리들이 새어나왔다. 의붓형인 민우 형과 새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엄마, 이거 도장 찍는 위치가 정확해야 돼. 진우 그 녀석이 눈치채기 전에 확실하게 끝내야 한다고. 민우 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집요했다. 걱정 마라. 그동안 병수 바라느라 정신없었던 놈인데 뭘 알겠니? 다 내 말대로 처리될 거다. 새어머니의 냉소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발걸음이 자석에 이끌리듯 안방문 앞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그 오랜 시간 병상에서 신음할 때는 얼굴 한번 제대로 비추지 않던 인간들이었다. 매일 밤낮으로 아버지를 간호하며 대소변을 받아내던 사람은 나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들끼리 뭉쳐 무언가를 모의하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거칠게 돌려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달칵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침대에 나란히 앉아 서류 뭉치를 들여다보던 민우 형과 새어머니의 고개가 동시에 나를 향했다. 그들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다. 어머, 진우야, 너 왜 노크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고 그러니? 깜짝 놀랐잖아. 새어머니는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슴을 쓸어내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우 형은 달랐다. 형은 내 시선이 닿자마자 황급히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종이 뭉치를 뒤로 숨겼다. 그리고는 이불 밑으로 거칠게 밀어넣으며 슬쩍 내 눈치를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서늘한 짜증이 가득 서려 있었다. 너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유품 정리나 마저 하지. 왜 남의 방에 기웃거려? 민우 형이 쌀쌀 맞은 어조로 쏘아붙였다. 불과 이틀 전 장례식장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척 연기하던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갑고 낯선 태도였다. 새어머니 역시 팔짱을 낀 채 나를 빤히 쳐다보며 어서 나가라는 듯 눈치를 주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었는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억지로 주먹을 쥐며 감정을 억눌렀다.
두 분이 여기서 뭘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고 계신가 해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바쁘시네요. 내 말에 민우 형의 미간이 좁아졌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집안일이 있으니까. 형은 나를 철저하게 타인 취급하며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그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버지를 보내드린 슬픔을 추스를 시간조차 주지 않는 그들의 잔인함에 숨이 막혔다. 나는 굳은 표정으로 방을 나가기 위해 몸을 돌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형이 급하게 이불 속으로 쑤셔 넣느라 미처 다 가려지지 않은 서류의 끄트머리가 내 시선에 걸렸다. 침대 시트 밖으로 삐져나온 서류 봉투 틈새로 낯익은 서체가 언뜻 보였다. 그것은 아버지가 건강하셨을 적에 직접 만년필로 꾹꾹 눌러 쓰셨던 고유의 필체였다. 서류의 가장 윗부분에는 빛바랜 글씨로 유언서라는 세 글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았다며 형이 나중에 보여주겠다던 조작된 서류들과는 전혀 다른 진짜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서류였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이 엄습했다. 저것은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리고 저들이 결코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했던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었다. 자, 다들 주목해줬으면 좋겠네. 민우 형의 목소리가 엄숙한 거실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 형의 얼굴에는 슬픔의 기색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 거대한 승리를 거둔 사람처럼 묘한 자신감과 탐욕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살짝 걸쳐 있었다. 아버지가 남기신 최종 유언장이야. 변호사 이폐하에 확실하게 공증까지 마친 서류지. 형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내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형은 차갑게 비웃으며 서류의 첫 장을 넘겼다. 내용은 간단해. 아버지가 보유하고 계시던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 전체, 그리고 회사 지분 모두를 장남인 나 민우에게 전액 상속한다는 내용이다. 진우, 너한테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약간의 현금 정도가 배정됐어. 불만 없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수백억 원대의 자산이 전부 형에게로 간다고? 아버지가 병상에서 고통받으며 신음할 때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연락조차 피하던 인간이 바로 저 민우 형이었다. 아버지가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을 때도, 매일 밤 고열로 시달리며 내 손을 잡고 눈물 흘리실 때도 병실을 지킨 건 오직 나 하나였다. 그런데 모든 재산이 형에게 돌아간다는 유언장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이 터질 것처럼 가빠왔다.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기셨을 리가 없다고.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치자 옆에 있던 새엄마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다. 못 믿겠으면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봐. 거짓말 같아? 민우 형이 거드름을 피우며 서류를 내 앞으로 툭 던지듯 밀어보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종이를 쥔 손끝이 사정없이 흔들렸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버지가 남기셨다는 문장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글자들을 읽어내려가던 내 시선이 서류의 맨 마지막, 아버지가 직접 쓰셨다는 서명란에 멈췄다.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충격이었다. 민우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다. 유언장 본문에 적힌 내 형의 이름, 민우의 한글 표기가 이상했다. 민우가 아니라 아주 낡고 어색한 옛날식 맞춤법 표기 오류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평소에 아버지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치명적인 실수가 눈에 들어온 것이다. 아버지는 평생 동안 글을 쓰실 때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강박적일 정도로 완벽을 기하던 분이셨다. 대기업을 이끄시면서도 결제 서류에 작은 오타 하나라도 있으면 불같이 화를 내며 전면 수정을 지시하셨던 그야말로 철두철미한 맞춤법 빌런이 바로 우리 아버지였다. 그런 아버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넘기는 가장 중요한 유언장에, 그것도 가장 사랑한다는 장남의 이름 주변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철자 오류를 남겨두셨다고? 이건 아버지가 쓰신 게 아니다. 누군가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실 때 서명을 위조했거나 유언장 자체를 통째로 조작한 게 분명했다. 민우 형과 새엄마가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둘러 문서를 위조하다가 아버지가 절대 쓰지 않을 법한 치명적인 오류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낸 것이 틀림없었다.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올랐다. 믿었던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오직 돈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독하고 나를 기만하고 있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유언장을 든 채 민우 형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형, 이거 아버지가 쓴 거 아니지? 여기 이 글자, 아버지가 절대로 이렇게 쓸 리가 없잖아. 이거 조작된 거 맞지?
내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류의 글자를 가리키며 소리치자 민우 형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형은 이내 핏대를 세우며 사납게 정색했다. 이 새끼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감히 누굴 모함해? 민우 형은 내가 더 이상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거칠게 팔을 뻗어 내 손에 들려있던 유언장 서류를 낚아채듯 뺏어가 버렸다. 그리고는 거실 구석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 양복을 입은 커다란 체구의 사설 경호원들을 향해 고개를 까딱였다. 야, 이 새끼, 당장 끌어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니 돈에 눈이 멀어서 미쳐 날뛰는 모양인데 우리 집안 망신시키기 전에 당장 이 집 구석에서 쫓아내버려. 경호원들이 내 양팔을 붙잡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형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그것이 아니었다. 탐욕으로 가득 찬 냉혈한의 눈빛이었다. 안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다. 유언장에 적힌 아버지의 어색한 글씨를 본 순간 내 머릿속은 거대한 해머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평생을 완벽주의자로 살아오신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잘못 적으실 리가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하지만 민우 형과 새어머니는 내 눈앞에서 보란듯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들의 가식적인 얼굴을 더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억지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고 아무 말 없이 유언장을 내려놓은 채 집을 뛰쳐나왔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심호흡을 하며 흐려지는 정신을 붙잡았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 당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고통받는 동안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인간들이었다. 돈 냄새를 맡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든 그들에게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을 통째로 넘겨줄 수는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고 아버지의 온라인 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들을 하나씩 조회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생전에 내게 모든 금융자산의 관리와 비밀번호를 맡기셨을 정도로 나를 깊이 신뢰하셨다. 마우스를 쥔 손가락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 모니터의 하얀 불빛이 어두운 방안을 비추었고 마우스 클릭 소리만이 적막한 공기를 깨뜨렸다. 아버지가 남기신 수많은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눈으로 쫓으며 스크롤을 내렸다. 내 눈은 예리하게 날이 서 있었고 무언가 이상한 점을 찾아내기 위해 화면이 뚫어져라 집중했다. 그때였다. 이게 왜 여기에 있어? 내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화면에 뜬 거액의 송금 내역과 주식 이체 기록이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한 달 전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완전히 입원해 계시던 바로 그 시기였다. 엄청난 액수의 현금과 가장 가치 있는 우량 주식들이 수차례에 걸쳐 누군가의 계좌로 소리 없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마우스 스크롤을 다급하게 움직여 최종 수취인의 이름을 확인했다. 이체 대상 강민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민우 형이었다. 유언장으로 부동산과 지분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미 손을 써서 현금 자산과 주식까지 싹쓸이해간 것이었다. 그동안 아버지가 병실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투병하는 동안 민우 형은 뒤에서 이런 추악한 짓을 꾸미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아버지는 당시 스스로 거동은커녕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 정도 규모의 자산을 움직이려면 반드시 본인의 자필 서명이 담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수적이었다. 의문과 분노로 눈앞이 흐려지는 와중에 나는 해당 이체건들에 첨부된 디지털 위임장 사본을 다운로드하여 열어보았다. 화면에 나타난 위임장 문서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 온몸의 세포가 분노로 부르르 떨렸다. 문서 하단에 선명하게 찍힌 위임 날짜. 그것은 아버지가 고열과 호흡곤란으로 인해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완벽한 혼수 상태에 빠져 계시던 바로 그날이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내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병상에서 고통받을 때 그 긴 시간 동안 간병인은커녕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던 의붓형 민우 형이었다. 그런 인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수백억 원대 재산이 적힌 위조 유언장을 들고 나와 주인공 행세를 하고 있었다.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의식도 불분명하셨을 시점에 거액의 현금과 주식이 형의 계좌로 불법 이체된 정황까지 확인했을 때 내 심장은 분노로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민우 형에게 전화를 걸어 단둘이 만나자고 했다. 형은 귀찮다는 듯 투덜거렸지만 내가 은행 이체 내역을 언급하자 의외로 순순히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어두컴컴하고 조용한 카페 한 구석. 형은 맞은편에 앉아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표정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이키고 있었다.
그 뻔뻔한 얼굴을 보니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형,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나는 가방에서 꺼낸 아버지의 통장 사본과 불법 이체 내역서, 그리고 문제의 유언장 복사본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던졌다.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계실 때 형이 아버지 계좌에서 돈 다 빼돌렸잖아. 그리고 이 유언장, 아버지 글씨체도 아닐 뿐더러 평생 맞춤법에 강박증이 있으셨던 아버지가 형 이름을 틀리게 적으셨을 리가 없어. 이거 형이 조작한 거지? 내 매서운 추궁에도 민우 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삐딱하게 고개를 까딱이며 콧방귀를 뀌었다. 카페 안에 흐르는 클래식 음악 소리가 민우 형의 비열한 웃음소리에 묻혀버리는 것 같았다. 형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손가락 끝으로 툭툭 치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야, 핏대 세우지 마라. 목소리만 크다고 이기는 세상이 아니야. 내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이 서류들? 이미 공증까지 다 마친 완벽한 법정 문서들이야. 내가 아무리 법원에 들고 가봐야 판사들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이미 다 합법적으로 처리가 끝났단 말이다. 합법? 아버지가 의식도 없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합법이야? 이건 명백한 사기고 범죄야. 내가 형을 경찰에 고소해서라도 다 밝혀낼 거야. 아버지 재산 다 돌려놓고 형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나는 테이블을 쾅 치며 일어섰다.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형을 향해 분노를 뿜어내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그런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오직 아버지를 배신한 이 탐욕스러운 인간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민우 형은 여전히 평온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날뛰는 모습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로 다가왔다. 형의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딱딱 소리가 마치 내 목을 죄어오는 기괴한 소리처럼 들렸다. 내 바로 앞까지 다가온 형은 내 어깨에 손을 얹더니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내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댔다. 형의 뜨거운 숨결이 귀가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민우 형은 낮고 음산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진우야, 내가 참 순진하구나, 정말로. 네가 믿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깨끗한 줄 알아? 냉정하게 현실을 봐라. 너 혼자 백날 날뛰어봤자 바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말이야. 형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내 귀를 스치듯 더욱 비열하게 속삭였다. 너 정말로 내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완벽하고 트롯넛하게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민우 형의 그 비열한 비웃음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모든 서류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났다고? 그럴 리가 없었다. 평생을 곱고 정직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더군다나 당신을 간호하느라 밤낮으로 피눈물을 흘린 나를 제쳐두고 오직 민우 형에게만 모든 재산을 넘겼을 리가 없었다. 분명히 어디선가부터 잘못된 게 틀림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무작정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신뢰하셨던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김 변호사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 회사를 일으킬 때부터 모든 법적 자문을 도맡아온 우리 가족에게는 삼촌과도 같은 존재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면 분명 그 과정에 김 변호사가 관여했을 것이라 확신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치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향이었다. 김 변호사는 나를 보자마자 다소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다. 진우야, 오랜만이구나. 상을 치르고 마음은 좀 추슬렀니? 그의 따뜻한 목 SOS에 나는 순간 울컥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치우칠 때가 아니었다.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한 뒤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변호사님,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민우 형이 가져온 유언장을 봤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아버지의 필체도 미묘하게 다르고 평생 쓰시던 맞춤법까지 틀려 있었습니다. 이거 변호사님이 직접 공증하신 게 맞나요? 내 질문에 김 변호사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진우야,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다. 나도 법조인으로서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야. 유언장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단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고 묘하게 서둘러 대화를 끝내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30년 가까이 아버지를 보필해온 사람의 태도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때였다. 김 변호사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책상 위에 열려있던 서류철이 내 눈에 들어왔다. 원래는 남의 문서를 함부로 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왠지 모를 강렬한 직감이 내 손을 움직였다.
슬쩍 들춰본 서류봉투 안에는 뜻밖에도 최근에 개설된 해외 유령회사의 계좌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계좌로 거액의 자금을 송금한 사람의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송금인 이민우, 심장이 쿵쾅거리며 내려앉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민우영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은행에서 빼돌린 그 막대한 자금의 일부가 바로 이곳 김 변호사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이었다. 그 금액은 단순한 수입료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였다. 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사람, 내가 구원자라고 생각하며 찾아온 이 사람이 사실은 민우영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아버지의 유언장을 위조하고 모든 상속 서류를 조작한 주범이었던 것이다. 발밑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가 차올랐다. 이 썩어 빠진 인간들에게 아버지는 그저 뜯어먹기 좋은 거대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던 걸까? 나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여기서 대놓고 따져봤자 저들은 이미 완벽하게 입을 맞추었을 터였다. 나는 김 변호사가 돌아오기 전 증거가 될 만한 서류 몇 장을 급히 내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그 추악한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법도 사람도 모두 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흔적을 찾아내야만 했다. 나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지금은 비어있는 아버지의 옛 단독주택으로 향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아버지의 서재. 어쩌면 이곳에 저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진짜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나는 책장을 뒤엎고 서랍을 닥치는 대로 열어젖히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얼마나 시간이 흐르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서재 구석에 있는 낡은 책상 가장 아래쪽, 이중으로 잠겨있던 비밀 패널을 우연히 건드렸을 때였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틈이 벌어졌다. 그 어두운 틈새 공간 속에서 묵직한 가죽 냄새가 풍겨왔다. 떨리는 손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것을 꺼냈다. 그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절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낡은 보안금고의 열쇠, 그리고 그 옆에 핏자국처럼 붉은 얼룩이 묻은 아버지가 친필로 꾹꾹 눌러 쓴 비밀 수첩이었다. 수첩의 첫 장을 펼치자마자 내 두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다시 한번 거대하게 뒤흔들렸다. 거기에는 민우영의 재산 가로채기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가족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잔혹하고 거대한 비밀이 적혀 있었다. 변호사의 사무실을 뛰쳐나온 내 손에는 조작된 서류와 필적 감정 결과서가 든 봉투가 꽉 쥐어져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피눈물 나는 돈을 차지하려고 이런 짓까지 벌인 인간들이 내 가족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곧장 본가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는 새어머니와 민우영이 마치 승리라도 자축하듯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그 역겨운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내가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던졌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와인잔이 잘게 흔들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테이블 위로 향했다. 민우영은 슬쩍 서류를 훑어보더니 이내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미소를 지었다. 이게 뭐냐 진우야? 또 어디서 이상한 종이 쪼가리를 주워왔어? 이상한 종이 쪼가리? 형이 변호사 매수해서 아버지 유언장 조작한 증거야? 아버지 필적이랑 다른 거. 여기 감정결과서에 똑똑히 적혀 있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돈 빼돌린 내역까지 전부 다 여기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이래요? 아버지가 병상에서 신음할 때는 들여다보지도 않더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고. 내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다. 억울함과 분노로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 악물고 참아냈다. 당연히 당황하거나 미안해할 줄 알았다. 법적인 증거를 들이밀었으니 무릎이라도 꿇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내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갔다. 새어머니는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리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 진짜 기가 막혀서. 진우 너, 돈에 눈이 멀어도 아주 단단히 멀었구나. 감히 어디서 이런 가짜 서류를 만들어 와서 행패야? 가짜 서류라니요? 이건 정식 감정원 소견서예요. 내가 소리를 지르자. 이번엔 민우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내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왔다. 형의 눈빛은 탐욕과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야, 이 불효자 자식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재산 탐내서 이런 조작질을 해? 내가 평소에 아버지 간호한답시고 옆에 붙어있던 것도 다 이럴 속셈이었냐?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효도하는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뒤로는 아버지가 남기신 적법한 유언까지 부정하고 형이랑 어머니를 사기꾼으로 몰아? 뭐라고요? 형, 지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입 닥쳐. 너야말로 이 위조 서류로 우리 협박해서 재산 뜯어내려는 공갈 협박범이야. 아버지가 너 같은 놈한테 재산 한 푼 안 남기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핏줄이라고 걷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민우형의 목소리는 거침이 없었다. 오히려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인 양 큰 소리를 치며 나를 코너로 몰아넣었다. 더 기가 막힌 건 새어머니의 태도였다. 새어머니는 가슴을 쥐어짜며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연기를 하기 시작했다. 여보, 하늘에서 보고 계세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막내놈이 지금 남은 가족들을 다 도둑놈으로 몰고 있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돈에 미치면 부모 형제도 없는 거라더니 딱 내 놈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내가 감히 우리 민우를 모함해? 이 탐욕스러운 악마 같은 놈. 두 사람은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 나를 쓰레기 불효자 재산에 미친 미치광이로 몰아세웠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 나였는데 이 거대한 거실 안에서 나는 순식간에 가장 추악한 죄인이 되어 있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가빠왔다. 가슴이 옥죄어오는 고통 속에서 나는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내가 가져온 명백한 증거들은 그들의 뻔뻔한 혀놀림 아래 순식간에 종이호랑이가 되어버렸다. 민우 형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보기 좋게 찢어내 얼굴을 향해 던졌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꽃처럼 내 시야를 가리며 바닥으로 추락했다. 내 비참한 처지처럼. 그때 새어머니가 서늘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다. 더는 안 참는다. 진우 너 내일 당장 우리 변호인단 통해서 명예훼손이랑 공갈 협박으로 고소할 줄 알아. 내 놈이 위조한 그 쓰레기 같은 서류들 법정에서 어떻게 처벌받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그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내 모든 짐 빼서 꺼져. 이제부터 넌 우리 집안 핏줄도 아니고 이 가문에서 내 놈에게 갈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빈털터리로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이사회 회의실의 무거운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나를 향해 쏟아지는 것 같았다. 번듯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이사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고 그 상석에는 내 의붓형인 민우 형이 세상에서 가장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형의 눈빛은 이미 자기가 이 회사의 주인이자 승리자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민우 형은 미간을 찌푸리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뱉어냈다. 진우야, 내가 여길 왜 와?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야. 유산에 눈이 멀어 가짜 서류나 만들던 놈이 올 곳이 아니라고. 이사들은 일제히 나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 손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진짜 유산, 그리고 형의 모든 더러운 탐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들려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묵직한 가죽 가방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구형 디지털 보안 금고를 꺼내 회의실 테이블 한가운데에 쿵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다. 민우 형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게 보였다. 그게 뭐야? 지금 이 신성한 이사회에서 무슨 짓거리야? 형의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 지문을 인식시켰다. 띠리릭 소리와 함께 금고의 두꺼운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빛바랜 종이 뭉치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이사들과 변호사 앞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아버지가 직접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친 진짜 유언장과 친필유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우 형이 몇 년 전 아버지가 쓰러지기 직전 사업 자금을 크게 말아먹고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겠다고 직접 서명하고 지장까지 찍었던 상속권 포기각서 원본이었다. 이게 왜 내 손에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다 조작된 거야. 민우 형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류를 빼앗으려 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사들과 감사는 서류의 진짜 압인과 아버지의 완벽한 친필 서명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형이 가져왔던 가짜 유언장의 어설픈 오타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완벽한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였다.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민우 형은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었다. 진우야, 제발 우리가 가족이잖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방금 전까지 나를 쓰레기 취급하던 인간이 이제 와서 비굴하게 가족을 들먹이는 모습이 역겨웠다. 나는 민우 형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형, 아직 끝이 아니야. 형이 그렇게 피눈물 흘려가며 아버지 변호사까지 매수해서 차지하려고 했던 이 회사 말이야. 나는 테이블 위에 빔 프로젝터를 켜고 마지막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다.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이사들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형이 위조 유언장으로 빼앗아간 이 지주회사와 주식들은 말이지. 사실 지난달 아버지가 정리해둔 수천억 원대 부실 채권과 빚더미만 남은 껍데기 회사야. 형이 탐내던 핵심 기술, 특허권, 그리고 진짜 알짜배기 자산들은
이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전부 4명의 신설법인으로 합법적인 양도가 끝났거든. 형은 그냥 빚더미 왕좌에 앉은 거야. 축하해 회장님. 민우 형과 새엄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셔버렸다. 회장실 안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내가 들고 온 진짜 유언장과 증거 서류들은 그 자체로 시한폭탄과 같았다. 형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조작된 서류들은 이제 아무런 힘도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아버지가 남겨둔 진짜 핵심 자산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뿐인 유령 회사의 지분만 허겁지겁 가로챈 형의 최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참혹했다. 형이 손에 쥐었다고 믿었던 그 수백억 원대의 자산은 사실 엄청난 채무와 부실 채권으로 얽힌 덫이었다. 아버지는 이미 형의 탐욕을 예견하시고 당신의 진짜 유산인 알짜배기 부동산과 핵심 지분을 내 명의로 안전하게 돌려놓으셨던 것이다. 그리고 형이 불법으로 가로챈 법인은 당장 내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수십 수백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면 그대로 부도 처리가 될 운명이었다. 진우야.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내가 뭔지를 조작한 거지.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가 나한테 다 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야. 민우 형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내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사회 임원들과 보안요원들이 순식간에 형을 제지했다. 형의 손이 허공에서 볼품없이 휘청거렸다. 곁에 있던 새엄마는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장 내일부터 들이닥칠 채권자들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그리고 사문서 위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될 형벌의 무게가 두 사람의 목을 죄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내 손에 쥐어진 진짜 자산 소유권 서류와 형을 단숨에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결정적 비리장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고 모든 언론에 이 추악한 진실을 폭로해 형과 새엄마를 차디찬 감방으로 쳐넣을 수 있었다. 그들이 나에게 주었던 그 깊은 상처와 배신감,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돈만 밝히던 그 뻔뻔한 가식에 대한 완벽한 복수가 눈앞에 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숨을 몰아쉬며 서류 봉투를 닫았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내 손으로 직접 끝장내는 것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들이 판 무덤 속에서 매일같이 조여오는 빚더미와 사법기관의 압박에 피를 말려가며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수가 아닐까? 지옥문 앞에 선 형의 눈동자가 두려움과 절망으로 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형은 내 표정을 읽었는지 갑자기 내 무릎 아래로 기어와 옷자락을 붙잡았다. 진우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이 서류들만 숨겨주면 내가 평생 너한테 속죄하며 살게. 응? 제발 진우야. 비참하게 구걸하는 형의 목소리가 회장실 벽에 부딪혀 지저분하게 울려 퍼졌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고통받을 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인간이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은 역겨움 그 자체였다. 나는 형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 새엄마의 날카로운 비명과 형의 절규가 얽혀들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회사 로비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함께 기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내 손에는 형을 완벽하게 매장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아직 남아있었다. 지금 당장 이 서류를 검찰에 넘겨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저들이 스스로 판 파멸의 수렁에서 처절하게 썩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볼 것인가? 스마트폰 화면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인은 형의 변호사이자 아버지를 배신했던 그 법무법인의 연락이었다. 화면을 바라보는 내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다. 내가 내릴 마지막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